선생님 안녕하세요. 123 매직 코리아 대표 박정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23 매직의 기본 원리와 철학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시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도대체 언제 배우나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실제로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123 매직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들은 내일 교실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123 매직의 1단계 문제 행동 조절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항상 예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업 중에 친구에게 장난을 치거나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이런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친구들에게 장난치고 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원래 그런 것이니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 화낼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카운팅과 타임아웃입니다. 먼저 카운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운팅은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신호를 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하나 펴면서 하나 하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면 선생님은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면 되겠죠. 그런데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가락을 2개 펴고 둘 하고 알려줍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도록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철수가 장난을 그만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선생님이 수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문제 행동이 계속되면 이제 학생에게 마지막 신호를 줍니다. 손가락을 3개 펴면서 셋 하고 말하면 됩니다. 셋은 학생에게 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셋까지 받은 학생은 타임아웃을 해야 합니다. 타임아웃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실 뒤편에 나가서 5분 동안 서 있다가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예, 아싸! 하나는 무슨 하나야? 뭐 어쩌라는 거야? 둘? 선생님, 저도 숫자 셀 줄 알아요. 저는 영어로도 돼요. 1, 2, 3, 4, 5 되죠? 중국어로도 돼요. 2, 3, 4 I think I'm so great, isn't it? 셋, 석대, 타임아웃 5분 하고 오세요. What? 타임아웃?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본 석대는 아직 타임아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이 카운팅과 타임아웃에 대해서 아직 설명해 주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카운팅과 타임아웃을 적용할 때 학생들에게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123 매직을 적용하던 담임 선생님과 공부했다면 규칙을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학생들은 아직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123 매직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급 회의. 두 번째, 규칙 개시. 세 번째, 규칙 연습하기. 네 번째, 카운팅과 타임아웃 소개하기. 다섯 번째, 서로 설명하기. 여섯 번째, 역할극. 첫 번째, 학급회의. 먼저 학생들과 학급회의를 엽니다. 학년 초에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학급회의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정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규칙을 정해주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 때 학생들은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에 더 큰 의무감과 애착을 느끼죠. 그러나 항상 모든 규칙을 학생들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나 학급에 따라 상황은 모두 다르고 그 상황의 특성은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급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면 건강한 규칙을 잘 만드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건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면 선생님이 적절한 규칙을 정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교사의 역할 중 하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규칙을 게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학생과 함께 만든 규칙을 큰 종이에 적어서 교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면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나하나 크게 읽어보는 것이 좋죠. 제가 초임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규칙을 잘 지켜야지. 선생님이 벌써 설명해 줬잖아. 규칙을 말해줬으면 알아서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말하면! 저만 그랬나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한 번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 번만 말해서 정확히 알아듣고 규칙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는 사실 완벽하지 않고 규칙에 익숙해지려면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 규칙 연습하기.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지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된다. 어때요? 공감되시나요? 학생들도 직접 몸으로 해본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학급 규칙도 학생들과 꼭 같이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질서 있게 이동하기라는 규칙을 세웠다면 복도로 나와서 실제로 이동하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 지키라는 규칙을 세웠으면 식판을 받고 음식을 받는 것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을 잡는 방법, 음식을 입에 넣고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연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반이 잘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카운팅과 타임아웃 소개. 드디어 1, 2, 3 매직의 핵심이 되는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야겠죠. 카운팅과 타임아웃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선생님이 주는 신호가 경고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나 하고 알려주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은 학생 스스로만 멈출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잘 지도하더라도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활지도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카운팅은 학생에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행동은 학생의 주인이라는 점을 신경 쓰면서 카운팅을 할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카운팅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팅을 하면 카운팅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교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이 화내고 소리 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은 이미 선생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테니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서로 설명하기. 수업 시간에도 자주 사용하시죠? 서로 설명하기는 정말 좋은 학습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 내용도 친구에게 설명하다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학습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서로 설명하기를 하면 조금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설명하기가 자기에게는 딱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서로 설명하기가 설명하는 친구와 설명을 듣는 친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면 열심히 합니다. 규칙을 함께 정하고 벽에 게시해서 함께 확인하고 서로 알려주기까지 했으니까 규칙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마지막 활용 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
역할극입니다. 연습하기와 서로 설명하기가 끝났으니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고 역할극을 해보는 것입니다. 역할극은 짝꿍과 역할을 나눠서 해봅니다. 한 명은 선생님이 되어보고 한 명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되어봅니다. 이때 역할극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교시 수업 시간,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짝꿍에게 계속 말을 거는 학생에게 카운팅과 타임아웃을 차례대로 주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역할을 한 학생은 실제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동해보고 학생 역할을 하는 학생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역할극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재미입니다. 자기끼리 선생님, 학생 역할을 하다가 빵빵 터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규칙을 연습하는 것이죠. 역할극 이후에 꼭 해야 할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소감 나누기입니다. 선생님 입장에 있어 보니까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카운팅 하는 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장난쳐서 화가 났는데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화를 참게 됐어요. 어떠세요? 역할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소감 나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역할극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입장을 이해하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의 카운팅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본 아이들은 이후에 선생님과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카운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죠? 카운팅의 가장 큰 특징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을 내일 학생들과 함께 바로 적용해 보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운팅을 사용해 보지 않은 선생님은 계셔도 카운팅을 한 번만 사용해 본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의 문제 행동을 빠르게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 수 있죠. 주의할 점은 1단계의 핵심이 카운팅과 타임아웃이 아니라 화침행표라는 것입니다. 화나면 침묵하고 행복은 더 표현하세요.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카운팅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카운팅만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평소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면서 카운팅을 사용해야 학생들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기 전에 먼저 감정을 조절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선생님입니다. 카운팅을 잘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감정 조절해야 할 사람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카운팅은 학생들을 선생님의 화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 매직의 1단계 방법인 카운팅과 타임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너무 간단해서 놀라셨나요? 카운팅과 타임아웃을 처음 만난 선생님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카운팅하고 타임아웃으로 학생 문제 행동이 멈춘다고? 그걸로 되겠어요?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줘도 학생이 정신을 차릴까 말까인데 뒤에 나가서 잠깐 서 있다 들어온다고 해서 버릇이 고쳐지겠냐고요. 카운팅이 너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돼요. 제가 하나, 둘 하고 숫자를 셀 때마다 학생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5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학생이 서 있는 동안 다리 아플까 봐 걱정돼요. 보신 것처럼 카운팅과 타임아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멈추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카운팅과 타임아웃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하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각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1, 2, 3 매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왜 1, 2, 3 매직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제가 왜 한국의 1, 2, 3 매직을 소개하게 되었는지 공감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인상이 어떠신가요?
저는 학생들에게 단호한 교사일까요? 온화한 교사일까요? 저는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실에서는 조금 단호한 교사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특별히 잔소리를 하지 않고 지그시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라면 제가 특별히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용하게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 고민은 사실 우리 반보다 옆 반에 있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인상 덕분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알아서 조심하고 질서 있는 행동을 해줬어요. 특별히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아도 얘들아 선생님 보세요 만 하고 이야기해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도 저처럼 특별히 생활지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반 옆반에는 저와는 달리 인상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선생님이 담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항상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서까지 다음날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과 활동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저런 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라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열정적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도 저랑 비슷하신가요? 아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반 학생들 모두 행복할 거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한 옆반 선생님의 노력과 달리 그 반에는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학생들은 마음씨 착한 선생님에게 대들고 주변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학급은 무너졌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감동을 주던 옆반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에 모여서 함께 그날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눌 때 눈물을 흘리던 선생님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옆반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생의 부모님들도 나몰라라 했고 동료 선생님이나 교장 교환 선생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옆반 선생님은 1학기까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상처를 받아야 할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마음 약하고 착한 교사일수록 학생에게 상처받을까?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왕이면 단호하고 온화함이 조화를 갖춘 방법이면 좋겠다. 이후에 생활지도법 공부를 하다가 1, 2, 3 매직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이미 40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되면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0만 권 가깝게 원서가 팔렸습니다. 미국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1, 2, 3 매직에서 소개하는 훈육법이 미국의 부모들에게는 이미 상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교직의 스승님으로 모시는 정유진 선생님과 함께 1, 2, 3 매직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이후에 번역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어떻게 1, 2, 3 매직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 공감되시나요? 1, 2, 3 매직이 최고의 훈육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교사마다 잘 맞는 생활지법도 있습니다. 1, 2, 3 매직을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 소개된 훈육법 중 1, 2, 3 매직이 가장 균형 잡히고 체계적인 훈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팅과 타임아웃의 기초를 배우셨어요. 이쯤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카운팅과 타임아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카운팅과 타임아웃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행동 중지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장난을 치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수업의 흐름을 끊는 말을 합니다.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멈추기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카운팅과 타임아웃을 배우셨으니 이제 감이 오시죠?
정답은 바로 3초입니다. 3초 안에 학생의 문제 행동을 멈추지 못하면 그 방법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에게 손가락을 펴고 하나 하면서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수업 태도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정도만 해도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외에 소리를 지르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행동중지 상황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을 멈출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팅과 타임아웃 외에 각 교실에서 선생님마다 사용하시는 개별적인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교사가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의사에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게 자신의 생활지도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학생을 탓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방법을 탓해야 합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환자를 탓하는 의사는 전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효과가 없는 생활지도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나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문제 행동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어서 카운팅의 유효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아침 시간에 활동에 집중하지 않아서 카운팅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때 카운팅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10분? 1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보통은 수업 시간 1시간을 카운팅의 유효 시간으로 잡습니다. 한 번 받은 카운팅이 너무 빨리 사라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카운팅을 받고 5분 뒤에는 다시 0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대 하나, 카운팅 하나 받았네. 뭐 괜찮아. 5분 뒤면 어차피 뭐 사라질 텐데 뭐 5분만 참아야지. 오예, 10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 복귀했다. 이제 아까 철수랑 못했던 이야기 해야지. 철수야 뭐해? 야 공부 재미없잖아. 나랑 놀자. 제가 학생들 너무 나쁘게만 봤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에게 카운팅을 받으면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학생처럼 규칙을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25명의 학생이 있다면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을 속상하게 하는 학생은 보통 2명에서 3명입니다. 이 2~3명의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고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학급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죠. 선생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행동할수록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수업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카운팅을 한 번 받으면 하루 종일 유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카운팅을 받건 오전에 카운팅을 받건 한 번 받은 카운팅은 집에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종근이 하나, 카운팅 받았다. 오늘 하루 망했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오늘 또 카운팅 3번 받고 타임아웃 할 거야. 하루 동안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냐고. 어차피 타임아웃 할 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얘들아 놀자! 보셨나요? 학생 입장에서 카운팅의 효과가 하루 종일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문제 행동에 주어지는 책임이 너무 가혹해지면 학생들 아예 처음부터 바른 행동을 할 마음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받더라도 이번 수업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방법을 1, 2, 3 매직에서는 기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창문에 하나, 둘 하고 표시하더라도 세제로 닦으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창문이 깨끗해지게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종근이 하나, 오늘은 카운팅 안 받고 잘하려고 했는데 또 받았네. 괜찮아. 남은 시간 열심히 하면 다시 0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이번에는 남은 수업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카운팅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각각의 문제 상황들마다 해결책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면 교실마다 두꺼운 법전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카운팅과 타임아웃은 복잡한 절차를 넘어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려주고요. 보통은 카운팅을 처음 적용한 첫날부터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문제 행동이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1, 2, 3 매직을 적용하기 전에 교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사가 화나면 침묵하고 행복은 더 표현하세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교사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길게 하면 카운팅의 마법은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학생들에게 학급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카운팅과 타임아웃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교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1, 2, 3 매직과 함께 더 행복하세요.